그래서 돌파 매매는 손잡이가 달린 컵이다. 2019년에 재개된 전미 투자 대회에서부터 여기 우승자들이 전부 5일씩 추세 추종 매매 방식을 따르는 기술적 분석가였습니다. 5일씩 추세 추종을 추종하는 투자자들이 공황이나 이번에 코로나 같은 급락장에서 과연 물려 있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어떨 때 가장 많이 분할 매도를 하면 가장 좋을까를 네, 미국 전미대회 투자대회에서 우승한 전설적인 이름들이 아마 우리 가족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니콜라스 다바스, 그 다음 윌리엄 오닐, 마크 미너비니, 데이비드 라이언, 뭐 이런 쟁쟁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대회에서 또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돌파 매매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조사하시고 책으로 쓰신 분이 있으셔서 오늘 한번 모셨습니다. 돌파 매매 전략 책의 저자시죠, 김대현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 지금 투자도 하시죠? 네, 직접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직장인이시면서 이 돌파 매매라는 책을 또 쓰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효과적입니까? 투자하시는데 해보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장중에 계속해서 차트를 보거나 계속해서 시장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제가 이 책에 소개하기는 돌파 매매 방식은 자동 매수, 자동 매도를 통해서 가격이 특정 지점을 통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매수가 되고, 만약에 실패해서 들어가면 자동으로 매도가 되기 때문에 그 장중에 단 한 번도 MTS라든지 차트라든지 HTS를 보지 않아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직장인들에게 그 가끔 주말마다 파트타임으로 하면서 이렇게 투자하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 돌파 매매 전략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봐 주시죠. 네. 먼저 그 돌파 매매 전략이 어떤 것에 기반을 두냐면 최소 저항선이라고 가격이 특정 지점을 돌파하거나 그 밑으로 내려갈 때 특정 지점 만나면 급하게 상승하거나 급하게 내려가는, 거기에 따라서 상승하면 롱 포지션을 잡고 하락하게 되면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이 생깁니다. 그것을 전설적인 미국의 투자자죠, 제시 리버모어는 최소 저항선이라고 불렀고, 그 이후로 그 윌리엄 자일러가 이 최소 저항선을 차트로 구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버모어 시대에는 차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 수치로만 됐던 걸 차트로 구현했고, 그게 소스 위드 핸들, 긴 접시 모양의 핸들이라고 했고, 이것을 윌리엄 오닐이 아까 언급하셨던 윌리엄 오닐 선생님께서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으로 How to Make Money in Stocks라는 전미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소개를 하게 됐고, 그래서 돌파 매매는 손잡이가 달린 컵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하셨고요. 저희 지금 화면을 잠깐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화면 보면 손잡이가 달린 컵 앤 핸들 스트레티지라고 제가 달아놨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찻잔 모양의 이렇게 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양이 있는데 이게 정말 차트 패턴에서 정말 이 찻잔 모양과 닮았다 해서 컵 위드 핸들이고요. 기본적인 조건은 기존의 강력한 그런 상승세가 있고, 그리고 이걸 베이스라고 합니다. 이 U자 모양의 컵 모양을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베이스를 오랜 기간 한 6주 이상에서 7주 이상 형성을 하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손잡이가 달린 모양이 생기거든요. 이 지점에 매수 주문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자동 주문을. 그리고 가격이 이 주문을 통과하게 되면, 이 주문 가격이 통과하게 되면 그때 자동으로 매수가 되게 되는 이 방식이 돌파 매매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손잡이가 달린 컵 패턴에서 여러 가지 파생된 패턴인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패턴을 손잡이가 달린 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윌리엄 오닐의 저 컵 이론,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희도 맞습니다. 방송에서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 그 대가들이 이러한 방식, 돌파 매매를 통해서 어떤 큰 수익을 얻었던 실제 사례들 이런 게 있다면 좀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좀 가급적 재미있는 사례를 준비하고 싶어서, 이분도 워낙 다 유명하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시 리버모어, 개인 투자자의 왕이죠. 개미 왕이라고 불러도 상관있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1907년 마켓 크래시, 1907년도에 대공황이 미국에 일어났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이분은 그 숏도 롱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공매도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잡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집으로 그 JP 모간 직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직원들이 찾아와서 리버모 선생님 제발 좀 공매도 포지션 좀 철회해주면 안 될까요? 이러다가 저희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리버모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대요. 나 같은 개인 일개 투자자한테 와가지고 이 대금융기관인 JP 모건에서 사람 보냈다는 것과 또 나 자신의 공매도 하나 때문에 정말 시장이 회복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까지 모일 수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다음날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당장 공매도를 포지션을 청산을 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굉장히 유명한 일화고요. 두 번째가 1929년도에 그때도 10년에서 20년 단위로 대공황이 생기는데 1929년도에 또 대공황이 생겼고요. 또 그때도 공매도 포지션을 잡으셔서 단 하루 만에 200만 달러, 지금 화폐 가치로 2조 원을 벌었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다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데 이걸 설명할까 아니면 여기서 마칠까요? 네, 간단하게 할까요? 네. 그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요. 넘어가서 일단 돌파 매매로 가장 큰 성공을 이룬 투자자라고 하면 리버모 사우이로 댄 젠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투자자인데요. 사실 기네스북에서 투자 수익률로 전 세계 1위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 사람 이름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어느 정도면 18개월 만에 29,000%라는 정말 누구도 이룩하지 못했던 대기록을 세운 사람이고 기네스북의 공식 레코드입니다. 풀 오디트를 받았고요. 이분이 쓰던 방식이 5년씩 추세 추종 매매에서 특히 돌파 매매, 자신의 매매의 95% 이상을 돌파 매매를 했던 분이고요. 좀 더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보면 투자대회 어떻게 보면 월드컵 아니면 UFC 뭐 이런 올림픽을 할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인받은 세계적인 투자 올림픽이 전미 투자 대회인데요. 2019년에 재개된 전미 투자 대회에서부터 2023년 총 5회가 있었는데 여기 우승자들이 전부 5일씩 추세 추종 매매 방식을 따르는 기술적 분석가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여기 우승자들뿐만 아니라 1위부터 10위까지의 상위 랭커들의 대부분이 5일씩 추세 추종 방식을 추종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가였다는 사실에서 이 5일씩 추세 추종 방식이 얼마나 역사가 깊고 오래 연구되었고 세계적인 대가들이 자주 쓰는 검증된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돌파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저렇게 엄청난 그 성과를 거둔 또 우리가 이미 그 투자의 대가들로 이미 인정한 그분들이 전략이라는 거를 이제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 어떤 게 돌파 매매인지 그걸 좀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그 컵 위드 핸들 제 모양을 제가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 실전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패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가격 패턴은 모양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라는 인간의 심리에 따라서 그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렇게 강력한 기존에 강력한 수요가 먼저 생기려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익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한 투자자들이 판매를 하게 되면 매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많아져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컵 위드 핸들 모양을 가지고 이 변동성이 10% 이내로 줄어드는 그 부분이 생깁니다. 이것을 변동성 감소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10% 이내로 줄어들었을 때 가격 형성된 부분을 매수 주문을 걸어놓고 이것을 통과할 때 매매하는 것을 돌파 매매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매매한 것을 보시면 메리츠 화재 일간 차트 2021년도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변동성 감소 패턴이 굉장히 잘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갖고 시작하다가 차츰차츰 베이스가 타이트해지고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 이내로 변동성이 감소하면서 또 거래량도 이렇게 50일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이 지점을 뚫을 때 그 매수를 하면 되고요. 최근에 매수한 내용이 있죠. 그 최근 거 갖고 오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보는데 QRT입니다. QRT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로 지금 시장에 누가 봐도 주도 섹터인 반도체 섹터에 속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또 QRT는 IPO, 즉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적게 쌓였기 때문에 돌파를 하면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죠. 여기 보시면 먼저 선택하는 기준은 단순히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존에 강한 추세가 있느냐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동기간 17% 상승하는 동안
QRT는 50% 이상 상승하면서 지수 대비 크게 아웃퍼포먼스 했고요. 시장이 이 조정기에도 QRT는 오히려 저점을 높이는 상승을 보였다. 강력한 매수 수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일간 차트로 넘어가서 아까는 주간 차트였고요. 네. 일간 차트에서 이 QRT의 기존의 강력한 추세 그리고 시장 대비 강력한 relative strength, 지수 대비 상대 강도 이런 것이 있으면서 손잡이가 달린 컵 모양을 형성했을 때 이 핸들 부분을 통과할 때 자동으로 매수해서 매수가 체결이 된 겁니다. 여기 셀링은 여기서 나온 건 아직 제가 팔지는 않았는데요. 이건 15%가 되면 15% 수익이 나면 저는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 수익을 덜어냅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팔아놨고 현재는 지금 현재 컨설리데이션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추가로 한 번 더 매수 타임을 주지 않을지는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돌파한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역시 QRT와 주간 차트에서 볼 때 성격이 동일합니다.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강력한 추세. 지수가 12% 상승하는 동안 54% 상승한 강력한 지수 대비 상대 강도. 여기를 맞추는 팔로우 거래량들이 있으면서 이 종목은 정말 강력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여기 투자자분들께서 자세히 시청자분들께서 봐주셔야 할 것은 여기 그 주간 차트에서 형성된 종가, 바 차트가 종가인데요. 이 종가가 단 이틀 빼고 모두 다 그 upper half, 그 중간 이상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주말에 매수하는 성격이 드러나는 건데요. 이 얘기는 기관 투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전에는 첫 번째 돌파는 컵 위드 핸들인데 이거는 실패를 했고요. 네. 그 두 번째 W 패턴이 형성됐습니다. W 패턴에서 이 지점을 통과할 때 매수를 했고 여기 셀링 나온 건 이것도 역시 15% 수익이 났을 때 30%를 덜어낸 거고요. 지금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게 무슨 종목이죠? 예, 테크윙입니다. 이것도 역시 테크윙? 반도체 섹터입니다. 예. 마지막 종목인데 KC텍입니다. 제가 반도체 세 종목만 가져왔는데요. 제가 원래 사실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갖고 좋아할 종목들은 카카오, 삼성전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카카오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은 애널리스트들이 워낙 많이 커버를 하고 있고 시장의 가격과 그 실질 가치가 괴리가 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선을 커버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돌파매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시장에 관심이 덜하고 그리고 주도 섹터에 속해 있으면서 그 가치적 괴리가 많이 안 받는 부분을 하는 거고요. 이것 역시 KC텍 역시 시장의 가장 주도 섹터인 반도체에 속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롱 베이스를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W 패턴인데 이 W 패턴에서 W자의 중간 부분을 통과할 때 매수하면 자동 매수를 하면 되고요. 여기서 1차 30% 수익이 나서 15% 수익이 나서 3분의 1을 덜어냈고요. 여기서 또 한 번 W 패턴 피라미딩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15% 중간에 한 번 더 덜고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그들이 사용했던 그 전략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수익이 난다. 네, 이제 이걸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군요. 네. 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렇게 좀 중소형주 단이 잘 먹히는 건가요? 아니면 대형주도 좀 잘 먹힌다고 봐야 되나요? 당연히 대형주와 중소형주, 심지어는 커머디티, 그 선물, 그리고 커런시,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 모든 인간의 감지 희노애락이 들어있는 그 대상이라면 다 통하게 있고요. 한 가지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인데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를 많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건 시총이 큰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엔비디아 역시 2023년 5월 8일에 손잡이가 달린 컵을 형성하면서 돌파를 성공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미국에서 일단 우리나라 미국과 디커플링이 좀 돼가지고 현재 대형주 중에는 안 나타나는데 삼성 SK 하이닉스도 지금 좀 돌파하고 지지부진하지만 손잡이가 달린 컵을 몇 주 전에 돌파를 했었고요. 그와 같이 대형주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전략이 우리 소위 그 신고가 매매법이라고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신고가 매매를 하고 있는 그 종목들 그 상승 추세에 올라타라 이런 전략하고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그 상승 추세에 올라타라는 전략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리처드 데니스의 터틀 트레이딩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한 점에서 비슷한데 일단 리처드 데니스의 그 상승 추세에 올라타는 것은 그 상승하는 종목이 속한 섹터 그리고 얼마나 강한 상대 강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변동성 감소가 있었는지 베이스라든지 이런 개념 없이
그 좀 기계적으로 한 좀 단순한 패턴이고요. 이거는 그 매수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퀄리피케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요 그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어야 되고 거래량의 증가에 따라 감소해야 되고 변동성 감소 패턴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종목이 속한 산업이 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이라고 보면 반도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퀄리피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방법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두 종목의 우위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리차드 데니스 같은 경우는 헤지 펀드 매니저로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그 장단점이 있고 한데,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리차드 데니스식의 터틀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시장의 하락기에 또 계속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식 추세 추종 매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퀄리피케이션이 여러 가지가 많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기는 자동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제가 여태 10년 동안 트레이딩을 해봤지만 시장의 하락기에서 단 한 번도 물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오늘식 추세 추종을 추종하는 투자자들이 공황이나 이번에 코로나 같은 급락장에서 과연 물려 있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그 추세 추종 매매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수익이 다 수익이 아니다. 왜냐면 끝까지 가니까 끝에서 추세가 꺾이는 거를 확인하려면은 상승폭의 한 30%까지는 빠지는 거, 요거까지 확인을 하는 경우들이 보통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끝부분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만큼 또 빠지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 말씀하신 이 투자법, 요거에 대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나열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그 형태를 우리가 오늘의 컵에 맞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느 시점에서 사고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차분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근데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 맞으신 게,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그 오늘식 추세를 공부하면서 베이스를 규정 짓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렇죠. 왜냐면 컵 모양이 너무 여러 개가 나와요. 네, 여러 개고 사람들마다 다 해석이 달라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무래도 이게 이 추세 추종 매매 방식의 차트를 단 하루를 봐서 이건 손잡이 다는 컵이다, 이게 보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오랜 시간 차트를 보면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스탠 와인스타인은 스테이지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 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매수 신호가 발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보시면 이 50일, 150일, 200일 선인데요. 이 선들이 전부 정배열로 얼라인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있던 것은 매물대가 확실히 정배열이 되면 약해지는 장점이 있고요. 그 전에 것들을 볼까요? 그 전에도 이렇게 수많은 베이스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 정배열이 된 베이스들만 노려야 되고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베이스가 형성되면서 베이스 형성 기간이 중요한데 최소 7주 이상 손잡이가 달린 컵은 형성이 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7주 이상의 베이스를 봤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베이스가 이렇게 오랜 기간, 장기간 동안 형성이 되고, 이건 바닥 부분. 네, 맞습니다. 예, 베이스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또 이 시기에 이 종목이 속한 섹터가 얼마나 강력한 그 그룹 액션을 보이느냐 역시 고려가 돼야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기존의 강력한 이렇게 추세가, 여기 보시면 이걸로 긋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기본 추세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거래량과 함께, 그러면 여기도 팔로우 거래량이 나왔죠. 그렇게 이렇게 거래량이 생긴 다음에 이렇게 베이스가 생기고 난 뒤부터 그다음부터 이 변동성이 얼마나 축소가 되느냐, 그 변동성 축소가 10% 이내로 줄어들면서 여기 그 거래량이 마르느냐에 따라서 그런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단 한 번의 설명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뭐 예.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 매수 시점을 잡는다. 그러니까 저렇게 한번 크게 추세 상승이 일어선 다음에 다시 가격 조정을 통해서 바닥이 네. 만들어지고, 그 7주간의 그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어떤 상승이 7주간에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보면 이거를 이 동그라미를 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스의 형성 기간이 주간 차트로 해가지고 최소 7주 이상 돼야 되는데, 이건 7주가 훨씬 넘었을 겁니다. 이거 몇 달에 걸치는데, 이렇게 베이스가 길면 길수록 기존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매도하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거의 다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도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축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바닥 기간을 고쳐서 올라온 후에 다시 이제 오르락 내리락 그 컵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이 이제 매수 시점으로 보면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매수를 했어요. 그럼 매도는 언제 하냐? 예.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설명을 드리면 제 책의 그림 4-30 주가는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맨 처음에 아까 전도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거래량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거래량이라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강력한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있으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카톡방, 단톡방 이런 게 난리 나면서 이 주식 사야 된다. 신고가 매매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때 정도가 되면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많이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일부러 급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동안에 이 종목을 못 샀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드디어 기다렸던 조정이 왔구나 하면서 여기부터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매매를 하고도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 지지선을 깨트리면서 절망으로 보내는 시간이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은 싼 값에 기관 투자자들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 저는 바텀 피셔 존이라고 바닥을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바닥의 시기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사고자 하는 이 포인트, 손잡이 달님께서 핸들 부분에서는 이미 기관 투자들은 200에서 300%의 수익이 난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20에서 30%만 돼도 기관 투자들은 300, 400%가 되기 때문에 기관 투자들은 팔고자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게다가 기관 투자자들은 한꺼번에 물량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눠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관 투자들이 매도할 때 어느 정도 팔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분할 매도의 방식이고 그것을 오닐 선생님은 어떨 때 가장 많이 분할 매도를 하면 가장 좋을까를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셨어요. 오랜 기간 연구를 하셨는데 보통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컵에서 이 매수 지점에서 20에서 25% 이상 올랐을 때가 기관 투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를 하는 1차 매도를 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 기관 투자들이 매도할 때 너희도 팔아라. 그래서 20에서 25% 룰이 나온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더 여기서 댄 젠거가 썼던 방식을 쓰는 게 뭐냐면 20에서 25%까지 가기 전에 이미 15%에서 3분의 1 정도 덜어나게 되면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내가 손실을 보거나 수익을 뺏길 염려가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15%에서 3분의 1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 온일의 방식인 20에서 25%에서 2차 매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20에서 25%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매수 지점부터 이 51선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51선을 기준으로 51선 이하를 탈락하게 되면 나머지 물량을 매도하는 식으로 하는데 제가 왜 여기서 이평선을 51선을 기준으로 두냐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51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지금 현재 자신이 매수하고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 51선 근처로 오게 된다. 이 정도는 매수할 만한 적절한 시기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51선 반등이 되고요. 근데 만약 51선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기관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 주식을 매수하는데 흥미를 잃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 이평선을 이용해서 마지막 매도를 하는 식으로 하는 방식을 이 세 가지 3분할 매도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61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한국 지금 51선을 많이 보나요, 기관이? 일단 기본적으로 61선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로 추세 추종 매매에서 주요 지평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21일선과 51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투자자들이 감으로나 느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연구를 통해서 21일선과 51선은 의미 있는 기관 투자자 매수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을 밝혀졌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존 보이기 최근에 2023년에 출간한 몬스터 스탁스에서는 21일선에서 얼마나 위너들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AMD 같은 위너들이 21일선에서 주가가 닿았을 때 기관 투자자들 얼마나 많이 사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잘 해놓은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도 참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즉 21일선과 51선을 벤치마크 인덱스로 기관 투자자를 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쓰자라는 것이 온일식 연구 방식의 연구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미국의 투자 대가들이, 트레이딩 대가들이 쓴 거니까 미국 시장이 일단은 맞겠지만 그러한 방식이 국내에서도 잘 먹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